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즈아즈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수에 대한 고민이나 매도에 대한 고민들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원용, 김석철, 마제스터, 송기현, 그리고 최원준 전문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전문가가 바뀌니까요. 이 분들에게 꼭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의 게시판 종목 진단을 도와주실 전문가가 함께 할 텐데요. 오창석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결국 재정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어떤 특정한 지지자를 이탈해버렸거든요. 물론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아직 완벽히 이탈은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이탈했던 쪽이 전에 나스닥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우존스가 이탈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다우존스 차트를 본다면은요, 이 다우존스가 추세가 이탈을 해버렸죠, 그죠?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상방향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확률은 더더욱 희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결국은 어떤 보수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수보다도 흐름이 더 좋은 종목, 그런 종목만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추가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손질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도 보면은 지지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우존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봉의 모양새를 본다면은 그전에 낙폭을 추세가 이탈했다가, 그죠? 여기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이탈한 시점, 여기서도 추세를 이탈한 시점, 그리고 또다시 추세를 이탈했거든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본다면은 이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요. 근데 아직은 다우존스는 그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많다라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좀 반등 시에 일단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하는 전략으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할 필요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분이 오늘 종목 고민 의뢰해 주셨는지 전화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왜 이렇게 네. 기운이 없으세요? 네, 좀 안 좋습니다. 네, 종목 때문에 속상하세요.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몸이. 예. 네, 몸이 또 기운이 없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지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네, 김석철 전문가님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네, 대우 인터내셔널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43,000원에 20%.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사고 나서 조금 빠지더니 또 끝까지 왔다가 또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런지. 네,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시군요. 예. 네, 이전 고점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나 했더니 오늘도 1%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잘 산 건가 고민하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43,00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 하시네요. 글쎄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최근에 자주 하는데, 요컨대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요, 어느 자리냐면은 최고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요, 한 몇 년 동안 기록했던 최고점 자리가 바로 이 42,000원, 44,00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회사가 기업 내용도 좋고 최근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상업 생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면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황은 안 좋은데 대우 인터내셔널은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대에 지금 현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거나 이럴 때는 한번 밀리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입하신 가격권대가 보면은 지난 10월달 고점 기록한 이후에 지금 또 최고점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뭐 계속 가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빠졌습니다. 빠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추세는 이탈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손해를 보고서 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4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종목의 그 가격대가 44,000원대가 대체적인 고점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셨다가 손해를 보지 않은 범위 43,000원 이상 44,000원 그 사이 가격권대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김석철 전문가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아재아재 게시판 종목들도 도와드려야 되겠죠? 오창석 전문가님. 네, 인지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매수가 2,900원에 비중 40%. 뭐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7.6% 정도 급등하면서 뭐 수익이 발생되셨고 좋은 종목을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인지 디스플레이 쪽은 추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말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인지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많은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시장과 방향을 따라가면서 어떤 지지를 이탈한다면 매도입니다만은 아직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종목은 요새 근래 밀리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일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약 12,000원 정도가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오늘 3,580원이니까 거의 200% 이상의 저평가가 발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좀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고요. 물론 이 12,000원까지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봉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4개월 연속 양봉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본다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 쪽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대부분 보면은 이 보조지표에서 정배열, 즉 추세 상승하는 종목이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아직도 굉장히 강한 추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의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 볼밴의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상단부에 이 매물대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모양새를 본다면은 저평가에다가 시장보다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이 전고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목표 주가를 한 10,000원 이상을 일단 보고 있고요. 어떤 중기 정도를 본다면은 이 고점 한 5,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다. 길게 본다면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그동안 수익도 많이 났나요? 아니요. 1년 동안 좀 공부비가 많이 들었군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유, 또 수업료 많이 낸 만큼 좋은 성과가 이제 나야 될 텐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풀어볼까요? 네, 이원영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현대차고요. 네. 매수가는 23만 원이고, 아, 네. 네, 비율은 30%고요. 예, 비중은 30%. 네. 네, 어떤 점 알아볼까요?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도 될 건지 그게 좀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도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살펴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오늘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지 이번에는 이원용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원영입니다. 네, 현대차를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매수가 23만 원, 비중은 30%십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고민 중이시네요.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업적인 펀드멘탈 상으로는 지금도 싼 가격이거든요. 30만 원 초반대는 가 있어야 될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자리에서 평가를 받고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인 20만 원대 이상의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09년도,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약 4년 전쯤인데 그때 3만 5천 원대 가격을 찍고 지금 27만 2천 원대의 고가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이미 한번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현대차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악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도 그런 흔들림과 악재까지 포함된 그런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점 구간입니다. 20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 상으로라도 일단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 대응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화면상에 보이는 이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이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약간 비교를 해서 한 종목을 보여드리면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NC소프트요.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만약에 현대차가 이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지만 월봉상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그 주가의 하방쪽 쏠림 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열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월봉이 고개를 내리니까 추세적인 하단 흐름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월봉 흐름이 지금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차를 같이 동시에 봐드리자면 기아차도 월봉 수준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월봉의 상방권까지의 월봉이 5월선까지 반등이 한 번씩은 나옵니다. 한 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건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나서 차후에 움직이는 동향을 보시고 재매수권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파동이 만약에 제대로 나오고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22만 원 선 아마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5월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대략적으로 22만 4천 원 정도까지 상승은 아마 열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만 4천 원 정도 올라오는 상황이 되고 지수의 흐름도 양호하고 그다음 현대차에 대한 어떤 악재가 씻겨 나간다면 그때서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진행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나올 때 매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진행하십시오. 기아차, NC소프트 차트까지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반등을 짧게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꺾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계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조금 서운한 부분이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게시판이 좀 한산한데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 토마토TV 개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한데 게시판에 숨어 계신 분들 많이 나오셔서 종목 이야기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2부로 돌아올 텐데요. 그 안에 많이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